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마 영상 스토리 11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원대학교 영문영화과 소속 이태규 교수입니다.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모자를 쓰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러분들 모자를 쓰는 이유가 궁금하시나요? 아니면 교수님이 강의를 진행하는데 맨날 모자를 쓰고 진행하시지? 라는 의문을 가진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도 앞으로의 강의에 있어서도 제가 모자를 많이 쓰고 올 것 같은데 모자를 쓰는 이유는 특별한 건 없고요. 머리 자를 시간이 많지 않고 머리를 다듬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간편하게 또 저희 쪽에 있는 전공이나 이런 거 특성상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모자를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보시면서 교수님이 맨날 모자를 거꾸로 쓰고 오고 맨날 모자 쓰고 오고 이렇다고 너무 예의가 없이 강의를 진행하시는 건 아닌지라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사운드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진행할 건데요. 영화에 있어서 사운드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사운드에 있어서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용어들은 뭐가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여기 컴퓨터 하는 데 있어서 잠깐 조작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에 있어서 사운드의 어떤 측면들을 볼 수 있느냐. 역사적인 배경, 영화에 있어서 사운드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사운드 효과, 사운드 이펙트. 여러분들이 이제 비주얼 이펙트 강의를 하면서 시각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배우셨지만 사운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보신 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깊게 여러 가지 기법이나 용어에 대해서 가르치지는 않지만요. 사운드 이펙트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이죠. 영화를 바탕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영화와 방송, 영상물을 바탕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셨을 때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영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제외하고 사운드 이펙트와 뮤직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있죠.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음악은 음악이고 효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영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드라마든 영화가 나오고 나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해서 그 음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묶어서 이제 따로 출판하기도 하고 따로 이렇게 배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음악은 어떤 그 라인이 구성되어 있어서 한 편의 음악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음악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사운드 영역에 있어서 음악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이펙트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박수 소리, 실제로 제가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서 이게 이펙트의 소리는 아니겠지만 지금 외부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이나 어떤 없는 소리를 가공해서 만들거나 기괴한 소리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있는 소리들에서 나중에 보충해서 어떤 느터거나 왜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밖에는 이제 거의 밤이고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실제 날씨가 이렇지만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운드 이펙트를 넣으면 밖에서 나오는 천둥 소리를 뿡 하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천둥 번개 소리, 빗방울 소리를 툭툭툭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파파파파팍 내리게끔 넣을 수도 있는 것들이 이제 사운드 이펙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사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다이얼로그, 나레이션, 그리고 ADR, 그리고 폴리,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드 레코딩, 그러니까 리얼타임 레코딩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 풀이해서 보시자면 다이얼로그는 나오는 인물들이 말하는 대사가 주 영역이죠. 그래서 그 대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레이션은 말 그대로 나레이션인데 여러분들이 영화에선 나레이션이 많이 나오기보다는 특히 다큐멘터리 작품 같은 경우에서 나레이션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3자의 화자가 어떤 그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작품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만한 영역들을 외부에서 쳐서 나오는 혹은 제가 지금 말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음으로 처리하는데
저의 생각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ADR이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쉽게 쉬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뒤에 나오는 동시녹음. 동시녹음은 제가 지금 말하는 목소리를 제가 여기 지금 와이어리스 마이크, 러블리스 마이크를 차서 제 소리가 그대로 카메라에 녹화가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목소리가 정확하게 싱크가 맞아서 싱크로나이즈드해서 현실적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동시녹음의 개념이지만 ADR 같은 경우에는 후시의 녹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제가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소리를 녹음하고 입히는 과정들, 그것들 쉽게 AD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폴리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폴리가 빠졌는데요. 폴리는 작업입니다. 폴리라고 하는 작업의 명칭이고요. 폴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셨을 때 화면을 하나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Foley is live sound effects recorded on a soundstage in sync with the picture to replace any sound that needs to be replaced. The first time that I ever met his job is 자, 지금 이제 영어로 좀 설명이 돼서 뭐 어쨌든 영어로 설명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소리를 만드는 과정을 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 과정 작업.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샐러리를 가지고 파 때리거나 아니면 아까 구두발 소리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 무협영화나 이런 것들, 뼈 부러지는 소리, 타격 맞는 소리, 뭐 이런 것들도, 스키 나오는 소리, 고양이 발바닥 소리, 강아지 발바닥 소리, 자, 말 달리는 말발굽 소리, 비 오는 소리, 이런 것들 가공하는 거죠. 소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폴리를 하는 사람들을 폴리 아티스트라고 불러서 따로 작업이 있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드라마 중에 나는 오해영인가? 또 오해영인가요? 오해영이라는 그 드라마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배우로 출연하셨던 에릭 같은 경우가 하시는 작업이 폴리뿐만 아니라 모든 거 추후에 나오는 영역이 하나 있지만 오디오 믹서를 담당하시는 그런 역할로 나오기도 하는데 현장에서 이제 뭔가를 제작함에 있어서 소리를 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뭐 파도가 치는 소리나 아니면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는 발자국 소리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따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을 화면을 보면서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좀 아까 나왔던 폴리도 많이 쓰이는 장르 중에 하나가 액션씬, 격투씬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이렇게 팔만 휘두른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무협영화나 액션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슉슉 소리가 나거나 퍽퍽 소리가 실질적으로 크게 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누구를 탁 때린다고 해서 때리는 소리가 손바닥으로 싸대기를 때리면 짝 소리가 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주먹으로 어디를 둔탁하게 때린다는 그런 소리들,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 아까 뭐 샐러리를 부시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만들기도 하는 작업, 그런 것들 다 폴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리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꼭 다 하실 수도 있는 작업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장난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말발굽 소리 같은 거 책상을 치면서 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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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들 많이 만들고요. 파도 소리 같은 것들 키에다가 뭐 콩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싹싹싹싹 치게 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둥 소리, 번개 소리 이런 거 따기도 힘드니까 그런 것들 파바박 부서지는 소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폴리 작업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운드 이펙트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변형이나 가공을 좀 더 할 수 있지만 사운드 이펙트는 디지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있는 소리를 좀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있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면, 폴리는 이렇게 폴리 아티스트들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폴리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요, 1920년대 발성 영화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화의 역사는 근 100년이 조금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영화를 찍어냄에 있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동시 녹음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운드 기술이 촬영 기술보다, 그러니까 촬영 찍어내는 기술보다 사운드 기술이 조금 더 늦게 발명이 되기도, 발명이 됐다기보다는 접목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제약적인 측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영화를 만들면 거의 다 이제 대부분 동시 녹음, 싱크로나이즈드, 리얼타임 녹음을 많이 하지만 예전 영화들을 보시면 조금 이제 후시 녹음을 많이 가미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죠. 지금 발성 영화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영화의 역사에 있어서 옛날 영화 같은 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열차의 도착이나 루미에르의 영재 열차의 도착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뭐 정원사의 하루 뭐 이런 것들 보시면 그냥 영상만 쭉 틀어놓게 되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연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리나 대사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담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발성 영화가 1920년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배우들의 움직임이나 목소리나 이런 것들, 모든 디테일한 것들이 담기기 시작했는데, 이때 좀 제약이 있었죠. 그래서 초반부터 막 이렇게 동시 녹음이 활발히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된 영화를 보신 게 어떤 영화이신지 제가 짐작은 잘 못하겠으나,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영화로 치면요, 우리나라 영화에서 있어서 동시 녹음이 이제 한창 막 발전되기 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긴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영화나 이런 것들 막 좀 활성화되고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전쟁 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영화,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 영화 그런 것들 보신 적이 있다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영화 안에서 이제 배우들이 하는 액션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은, 지금과 비교하면 자연스럽지 않은 좀 과장된 몸빛이나 과장된 딕션, 입모양이나 아니면 그 대사에 있어서도 조금 더 현실 생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옛날 영화들 뭘 얘기를 드릴까요?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신성일, 엄앵란 씨가 나왔고, 오늘 심심한데 뽀뽀나 한번 할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를 보시진 못하겠지만 앞에 촬영하는 조교가 굉장히 킥킥킥 웃고 있는데요. 제가 연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연기를 할 수밖에. 그런 것들 보시면 누가 실생활에서 뽀뽀를 하고 싶은데 오늘 심심한데 뽀뽀나 한번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물론 그런 그 영화적 장르의 특성이나 그 시대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거나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싱크로나이즈를 하는, 그 동시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적인 한계들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영화를 찍고 뭘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그대로 담기보다는, 영화를 제작하고 나서 그 배우들이 역할을 함에 있어서 나오는 입모양을 보고 실제 배우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반, 그러니까 전문적인 성우들이 기용되어서 그 입모양에 맞게끔 거기에 나왔던 대사를 그대로 치게 돼 있죠. 그게 이제 후시 녹음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발성 영화의 혁명은 아마도 그때 들어왔을 때 그 사운드의 영역에 있어서 동시 녹음과 후시 녹음이 같이 진행되던 그 시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일시적인 문제 그리고 제약,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장에서 따기 어려운, 현장에서 딸 수 있을 만한 기술적 수준이 아직 더 되지 않았을 때, 덜 되었을 때 진행했던 문제점들, 제약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지금 영화에서는 후시 녹음을 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현장에서 정말 후시를 따기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었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영화들이 요즘에는 뭐 동시 녹음으로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동시 녹음과 후시 녹음의 차이점은 정확하게 그렇게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용어를 설명하면서 뭐 나레이션도 말씀드렸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동시 녹음 같은 경우에 나레이션을 동시적으로 하진 않죠. 제가 여기서 다큐멘터리를 뭐 찍거나 아니면 영상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레이션을 따는 거에 있어서 그냥 옆에서 누가 마이크를 들고 동시적으로 녹음을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후시 녹음에
어떤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강의도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동시녹음, 후시녹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폴리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폴리뿐만 아니라 좀 이제 말씀드렸던 음향 효과에 대해서, 음악 말고요. 음악은 이제 정말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음악이고요. 음향, 아까 얘기했던 천둥 치는 소리, 번개 치는 소리, 파도 소리, 뭐 이런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표현해내는 방법들, 뭐 SF 영화에서 뭐 총 쏘는 소리, 뭐 이런 거, 징징, 뭐 레이저 건너가는 소리, 이런 것들 다 음향 효과죠. 없는 소리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음향 효과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음악 효과를 만드는 그 가장 큰 기능이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없는 소리를 만들거나 어떤 그게 뭐 이런 것들을 더 잘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효과를 넣는 방법이죠. 그래서 음향은 그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 중에 그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첫 번째, 그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시면 제가 뭐 아까 그 말씀드렸죠. 무협 영화나 아니면 액션 영화를 찍는 데 있어서 여기서 막 피 터지게 막 싸우고 있는데 효과는 별로 없고, 때려도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맞아도 제대로 맞은 것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효과, 그게 있어서의 효과를 반감시키죠. 그 효과의 그 전달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보실 때요, 사운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영역 중에 하나인 게, 특히 이제 공포 영화 같은 경우 보시면, 공포 영화에서 깔리는 그 잔잔한 뭐 음악이나 어떤 특정 효과들, 음향들이 빠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보셨을 때 그 영화에 느끼는 감정은 거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외화 보실 때요, 자막이 다 있으니까 소리 다 죽여놓고 영상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없을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부분, 그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 밖에서 천둥 치는 거 뭐 이렇게 뭐 하는 소리들을 실질적으로 담아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 현장에서 없는 소리를. 자, 제가 싱크